얘네 각각 전부 항이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항이 4개 있잖아. 이런 거를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x제곱 단독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다. 어떤 식이 있는데 아니면 마이너스 2xy 이렇게만 나와 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위에 있는 이 다항식의 정확한 정의가 하나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이루어진 식이라서 이 단항식이라는 것도 결국 크게는 다항식에 포함이 돼요. 이제 이 항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 앞에 붙어 있는 3x의 제곱은 문자 x 입장에서 볼게요. 그러면 x에 대한 차수, x가 2번 곱해져 있죠. 그래서 x에 대한 2차 항이라고 말 걸렸다. 2차 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걔의 개수를 묻는다면 앞에 곱해진 값, 부호까지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개수는 플러스 3. 그러면 뒤에 있는 요 마이너스 2xy 얘는 x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수가 몇 차? 그치. x는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x에 대한 1차항이고 그때의 개수를 구한다면 x를 제외한 곱해진 나머지 모든 부분 y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2y가 만약 y에 대해 물었다. 똑같은 항을. 그럼 y 또한 한 번 곱해져 있어. 그래서 y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차항이고 그리고 그 y에 대한 개수를 묻는다라고 하면 y에 곱해져 있는 나머지 모든 부분을 얘기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2x의 값.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뭐 빈칸들 슬슬 채워볼까? 그 개수 관련해서 밑에 빈칸이 있는데 예제로 나와 있는 거 3i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x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여기서 x제곱의 개수라고 한다면 x제곱을 갖고 있는 거 첫 번째 항이죠. 여기에서 x제곱 개수 곱해져 있는 문자 포함한 나머지 전부 해서 3y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x의 개수라고 하면 x 1차인 부분만 살펴야 돼요. 그래서 뒷부분 부호까지 같이 봅니다. 여기서 x의 개수가 나오고 그 값은 마이너스 2a b의 값이 돼요. 그리고 이제 차수 뭐 좀 전에 얘기했죠. 뭐 곱해져 있는 횟수 지수를 보면 되는 거고요. 자, x제곱 더하기 2xy. 자, 이제 식의 차수 보는 거. 주어진 식에서는 x 1차 있고 2차 있죠. 제일 높은 차수가 2차예요. 그래서 해당 식을 x에 대해 해석할 때는 x에 대한 2차 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y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 그럼 y에 대해서는 차수 하나밖에 없네. 1차 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상수항이라는 거. 상수항이라는 건 언급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항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밑에 예제로 볼게요. a제곱 bx제곱 2bx 플러스 a. 중등에서는 뭐 숫자만 상수인 것처럼 취급을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x에 대한 상수항을 구하여라. 항이 총 3개. 이 중에서 x를 갖고 있지 않은 거. 얘는 2개나 갖고 있고 얘는 하나 갖고 있어요. 해서 끝에 있는 a 값. 이걸 x에 대한 상수항이라고 얘기하고요. 만약 문제에서 a에 대한 상수항을 물었다. 그러면 a가 단 한 번도 곱해지지 않은 항을 확인하고요. 3개 중에서 가운데 거 하나죠. 부호까지 그대로 2bx. 그럼 잠깐 저 문제 가볼까? 만약 여기에서 x에 대한 상수항을 얘기하라고 하면 x가 없는 부분 뒷부분 전부예요. 그래서 5y제곱 플러스 3 전체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동류항. 동류항도 뭐 낯설진 않은 표현일 거고 개수에 관계없이 언급된 문자랑 그리고 차수까지 같은 항들을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bx의 제곱 2bx랑 ay랑 마이너스 2by. 해당 식에서 첫 번째 b에 대한 동류항을 확인한다라고 하면은 b에
B랑 차수도 같고 뭐 차수 같은 거 1차로 갖고 있는 거 총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각각을 다 얘기해 줘야 돼. bx의 제곱이랑 그리고 2bx랑 마이너스 2by까지 y에 대한 동류항, 그리고 두 번째로 y에 대한 동류항이라고 하면 y를 1차로만 갖고 있는 거 얘랑 얘 해서 ay랑 마이너스 2by. 자, 그리고서 뒤에 있는 뭐 얘는 내가 빈칸 만들어 놓은 거 깜빡했는데 2x의 제곱 y 마이너스 x의 제곱 3xy 제곱 플러스 y. 자, 이런 식이 있는데 얘를 x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하면 x에 대해서 높은 차수인 것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합니다. 동류항끼리 묶어요. x에 대한 제일 높은 차수는 2차, 걔에 대한 동류항 x제곱의 동류항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같이 x제곱으로 묶어요. 2y랑 더하기 1 x제곱이겠지. 그리고 x에 대한 1차항은 또 두 개. 마찬가지로 묶을게요. 3y제곱 문자 먼저 적을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x. 그리고 x를 갖고 있지 않은 x에 대한 상수항 y. 걔를 마지막에 적어요. 이렇게 정리한 거를 위의 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게 뭐 오름차순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y에 대한 오름차순 얘기 나왔죠. 뭐 그대로 가보자. 그럼 y를 갖고 있지 않은 항들 둘, 걔네를 먼저 적어요. 마이너스 x랑 x의 제곱 잡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1차항 갖고 있는 거 얘네 둘 같이 묶어요. 2x의 제곱이랑 플러스 1 곱하기 y. 그리고 제일 뒤에다가 플러스 3xy의 제곱. 이게 y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예요. 근데 보통 잘 안 써요. 보통 내림차순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항식끼리 더하고 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크게 부담 없을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다항식끼리 더하고 뺀다는 건 뭐냐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그리고 5x 플러스 2가 있대요. 이런 두 개의 다항식들 위에는 a 다항식이라 부를 거고요. 밑에는 b 다항식이라 부를게요. 이런 식으로 다항식들을 하나의 문자로 정의를 합니다. 하고서 a랑 b를 더한다. 그냥 위의 식을 그대로 더한다는 얘기예요. 더할 때는 동류항끼리 더해요. 2x 제곱 동류항이 없어요. 단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요. 1차 당 동류항들끼리 더해서 2x가 되겠고 1 더하기 2 값하면 뭐 3이겠죠. 그리고 뭐 a에다 b를 더하는 거나 b에다 a 더하는 거나 어차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항식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되고 또 결합법칙이 성립된다는데 결합법칙도 큰 얘기는 아니에요. a랑 b를 더하고 거기다가 c를 더하는 거나 a에다가 b 더하기 c를 하는 거나 어차피 결과는 같을 거라는 거죠. 세 개가 그냥 다 더해진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볍게 보고 그리고 뒤에 쪽에 잠깐 지수에 대한 내용을 좀 넣어놨는데 두 번째 페이지 지수 법칙. 지수 법칙은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거. 뭐 여기 편하게 될 거야. am승 an승 두 개 곱하면은 m개 a에다가 n개 a가 추가되니까 총 m 플러스 n개 a가 곱해지게 된다. 그리고 a의 m승이랑 a n승 나눈 거 중동에서 세 가지로 하죠. m의 값이 n 값보다 클 때 그때 a의 n-n승이었고 m의 값이랑 n의 값이 서로 같다. 그럼 그때는 약분해서 1이었고요. n보다 n의 값이 크다. 그러면 그때는 역수 a n-n승분의 1인데 사실 이게 뒤에 대수 내용인데 좀 미리 끌고 올게요. 미리 알고 가면 편한 거. 이제 전부 다 필요 없어요. 밑에 거. 밑에 거 다 필요 없고 얘 범위도 필요가 없어요. 전부 이걸로 풀 수 있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개념 새로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a의 영승에 대한 내용이에요. a의 영승 해당 값의 경우는 자 위에 있는 지수 연산 법칙을 그대로 끌고 내려올게요. 0이라는 값을 n 빼기 n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빼기는 나누기죠. a n승에다가 a n승을 나누겠다. 그럼 분모랑 분자가 같기 때문에 나오는 값은 1의 값. 이제부터 a 영승의 값은
1. 그래서 5의 영승이 있다. 1이에요. 거기에 또 추가로 봐야 될 거. A의 마이너스 1승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승이 있다. 지수의 마이너스가 붙은 값들은 이제 전부 역수로 볼 거예요. 왜? 왜 이렇게 되냐면 위에 있는 A의 마이너스 1승은 지수를 0 빼기 1의 값으로 봐요. 그리고 위 연산에 그대로 적용시킬게요. 얘는 A 0승에다가 A 1승을 나누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A분의 A 0승인데 A 0승은 앞에서 1이었죠? 그래서 A분의 1이에요. A 마이너스 n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2의 마이너스 3승이 있다. 해당 값은 2의 세제곱분의 1, 8분의 1 하고 그 외에는 나머지 전부 중등 내용이에요. 중등에서 뭐 잠깐 다시 더 써보게 되면 좀 써먹는 게 A m제곱의 n제곱의 값 얘네들은 뭐 고변산이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A 곱하기 B 전체 n제곱의 값은 A랑 B를 따로따로 n제곱한 거랑 결과가 같아지게 된다. A분의 B의 n제곱 또한 따로따로 나누고서 n제곱하고 나눈 거랑 결과가 같다. 그냥 뭐 요 정도. 요 정도 봐두면 되고요. 밑에 곱셈에 대한 교환, 결합, 분배 그냥 편하게 넘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3페이지 곱셈 공식. 중등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이 이제 확장이 되어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우리 중학교 때 외우던 거죠. 거기서 조금 다른 게 있다면 6번, 7번, 6번 이후 나머지 내용들이 좀 낯선 내용들일 텐데 여기에서 뭐를 좀 유도해 볼까? 6번 한번 봐볼까? 6번에 있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의 값 왜 저런 식이 나오는가 한번 봐봅시다. 자, A 더하기 B라는 다항식을 3번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A 입장에서 물어볼게요. 하나씩 물어볼게요. 일단 A 입장에서 가장 높은 차수 만들어질 수 있는 거 몇 차일까? 그 3차는 여기서 A 곱하고 여기서 A 곱하고 여기서 A 곱하죠.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A 세제곱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 다음에 A에 대한 2차가 만들어진다면 A를 2번 곱하고 나머지 한 번은 뭐를 곱했다는 얘기야? B를 곱했다는 거죠. 그지? 하나씩 선택해서 곱해야 돼요. 자, 그러면 A, A, B의 값? 가능한 거. 이거 외에도 A, B, A가 있고 또 B, A, A가 있죠. 가능한 가지수가 총 3가지. 그래서 A 제곱 곱하기 B, 얘의 개수는 3. 그리고 뒤에 쪽에 이제 A에 대한 1차항. A에 대한 1차항이 되려면 A 한 번, 그럼 나머지 2번은 어쩔 수 없이 B를 선택. 이렇게 되는 것도 A, B, B 외에도 B, A, B가 있고 또 B, B, A가 존재하게 됩니다. 가능한 거 총 3번이에요. 그래서 A 1승 곱하기 B의 제곱 또한 총 3번. 9 플러스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더 이상 A를 선택하지 않는다. 싸그리 못한 B만 선택을 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B의 세제곱이 한 번. 해서 나와 있는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안쪽 부호가 만약 마이너스로 연결이 된다? A-B의 세제곱이면 A 빼기 B만 3번을 곱하는 거고. 아우, 요새 목이 짱이 났냐. 자, 여기서 A에 대한 가장 높은 차수 A만 싹 다 선택을 해요. A 선택해서 부호 플러스죠? A 세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A를 2번 선택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한 번 선택되는 건 부호까지 봐야 됩니다. 이제 플러스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마이너스 A제곱 B인데 그런 게 위에랑 마찬가지 총 3번 생기겠죠? 그래서 요것 또한 개수가 3이고요. 그 다음에 A 한 번, B를 2번 선택했다라고 하자. 그러면 한 번은 A, 나머지 둘은 음수인 B. 얘네들끼리 곱하면 나오게 되는 건 A 곱하기 B의 제곱, 부호는 이번엔 플러스가 될 거예요. 하고 요것 또한 얘네랑 경우수 같겠죠? 해서 3가지. 그리고 끝자락에 B를 A 제외하고 마이너스 B만 골랐다. 얘네만 골라.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네요. 경우수는 한 가지고요. 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에는 싹 다 플러스인데 밑에는 풀마. 외워야 되는 공식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있는 거 7번은 위에 줄 하나만 전개해 볼게요. 요거는 그냥 직접 전개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나아. A부터 분배해요.
하면 a 세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 b에다가 플러스 a b제곱이 되고 그 다음 플러스 b를 분배합니다. 하면 플러스 a 제곱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b의 제곱이 되고 얘랑 얘가 만나서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돼요. 소거되고 소거돼서 남게 되는 항은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돼요. 마이너스랑 플러스일 때는 a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남는 거고요. 그리고 8번에 있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두 번을 곱해요. 만들어질 수 있는 항들 봐봅시다. 여기에서 a 선택하고 옆에다 적을까? 여기서 a 선택하고 a 선택해서 a 제곱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b랑 b도 마찬가지, c랑 c도 마찬가지. 그래서 a 제곱이랑 b 제곱이랑 c 제곱이 각각 한 번씩만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b를 만든다면 여기서 a, 여기 b 해도 되고 여기서 b하고 여기서 a 해도 되죠. a 곱하기 b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a, b는 두 번, b, c도 같은 이유로 두 번, 그리고 c, a도 같은 이유로 두 번이에요. 그 이외에는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이 이렇게 6개가 존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9번 x 더하기 a랑 x 더하기 b랑 x 더하기 c를 곱한다? x에 대한 몇 차일까? 그치. 3차는 싸그리 몽땅 x만 곱해요. 그럼 개수는 1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의 제곱을 만들려면 한 번은 x가 아닌 걸 선택을 해야 돼요. a를 선택하거나 b 선택하고 나머지 x 하거나 c 선택하고 나머지 x 하거나. 그래서 개수들로 가능한 거 a랑 b랑 c의 값 걔네들이 전부 더하기로 연결돼서 다음과 같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 항. 자, x 1차 만들려면 여기 x하고 나머지를 다른 걸로 골라요. 근데 고를 수 있는 게 여기서는 a고 옆에는 b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x를 골랐다 그러면 여기는 b랑 c를 골라야 되고요. 여기에 x를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는 a, 여기는 c를 선택해야 돼요. 각각의 개수들 a, b, b, c, c, a죠. 걔네들이 더하기로 연결이 돼요.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가 됩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더 이상 x를 선택하지 않는다. 나머지 상수들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a랑 b랑 c가 만나서 플러스 a, b, c. 요 배경 생각하면 좀 더 외우기 쉬울 거고요. 그리고 10번은 방법이 없어. 전개해야 돼요. 제일 끔찍한 시. 처음에 외울 때 10번이 조금 고생할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b제곱 c제곱하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한다. 자,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다 분배해 봐야 돼요. 앞에 있는 플러스 a부터 분배합니다. a 세제곱 그 다음에 a b의 제곱 그 다음에 c제곱 a랑 그 뒤에는 마이너스 a제곱 b의 값 마이너스 a b c ca의 제곱. 자, 또 이제 b로 해야 돼요. b를 하게 되면 a제곱 b랑 그 다음에 b의 세제곱이랑 그 다음에 bc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의 제곱 b제곱 c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abc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c를 나열을 해요. c를 분배를 해요. 그러면 c 곱하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b제곱 c의 값 그리고 c의 세제곱의 값 하고 마이너스 a, b, c 들어오고 그 뒤에는 마이너스 b, c 제곱이 들어오면 그 뒤에 c제곱 a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나열된 값들 동량들 찾아서 소거시켜야 돼요. a, b제곱의 값 여기서 소거되고 그 다음에 c제곱 a의 값 보자 어디 소거되냐 이 끝자락에서 소거되고요. a제곱 b의 값 얘랑 소거되고 그 다음에 c, a제곱의 값 여기서 소거되고 bc제곱의 값 여기서 소거되고 b제곱 c의 값 여기에서 소거되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값들 a, bc에 대한 3차 항들은 전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a, b, c가 남게 되는데 정확히는 마이너스 a, b, c가 남죠? 한 번, 두 번, 세 번 남아요. 그래서 끝에 마이너스 3, a, b, c가 돼요. 하고 11번. 11번에 나와 있는 게 a제곱 더하기 ab, b의 제곱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자, 얘는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합차 공식. 어떤 식으로 합차를 잡느냐? 앞에 결합해요. 교환하고 결합할게요. a제곱이랑 b제곱을 결합할 거고 뒤에 플러스 ab 뒤에 쪽에서는 교환하고 뒤에 있는 부분 마이너스 ab 잡고 자, 해놓고 봤더니 앞에 부분이랑 뒤에 있는 부분이랑 같고 가운데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해당 부분 앞에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완전 제곱이고요.
그 뒤에는 A 곱하기 B 전체 또 제곱이에요. 이제 나열 하면 A 제곱을 제곱하면 뭐가 될까? 아하. 그리고 완전 제곱 불러볼게요. 그치, 이 A제곱 B제곱 그리고 끝에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요 제곱이 분배가 되죠. 해서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두 개 있던 거에서 하나가 지워져요. 그래서 남게 되는 거 A 4제곱에다가 하나의 A제곱 B제곱에다가 또 뒤에 플러스 B의 4제곱이요. 자, 이렇게 유도할 수 있지만 식을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되는 거고 그 옆에 공간을 조금 비워놨다. 그 비워놓은 공간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곱셈 공식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변형식 배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했던 내용들 토대로 해서 변형식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아까 거 지우지 말걸. 자, 일단 변형식 중에 첫 번째 내용은 A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의 제곱이란 그리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 부분에서 유도되는 식이에요.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그리고 플러스 B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2배 AB 플러스 B의 제곱 여기에 있는 이 AB를 다른 변으로 이항해요. 자, 그래서 옆에 적어야 될 거 여기 넓은 공간에다가 다시 써줄게요. 일단 첫 번째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얘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B로 표현될 수 있으며 또 다르게는 A-B의 제곱에 플러스 2배의 AB로 나타날 수 있다. 요거 뭐 중학교 때 하던 거니까 부담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랑 A-B의 세제곱 얘네들 또 잠깐 전개해 볼게요. 자, A 세제곱이랑 3A 제곱이랑 그 다음에 3AB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B의 세제곱이었고요. 밑에는 풀마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뭐 할 거냐면 가운데 있는 둘을 3AB로 묶을게요.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둘을 묶는데 마이너스 3AB로 묶을게요. 그리고 이항할게요. 플러스는 이항되면 마이너스로 넘어가겠고 마이너스였던 부분은 플러스로 이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3개짜리, 3차짜리 곱셈 공식 변형식 합에서는 합의 세제곱에 빼기 3배의 고백값 그리고 합의 값 그리고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의 값 차의 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A 빼기 B를 세제곱하고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 부호가 마풀마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진짜 못 썼다. 다시 써줄게. A 빼기 일단 얘네 관련해서 옆에다가 식 먼저 정리해 놓고 올게요. 밑에 더 있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A 자리에 X를 넣어 볼 거고 B 자리에는 X분의 1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요 A랑 B를 곱한 값 A 곱하기 B의 값은 1의 값일 거예요. 그 상태로 넣어서 정리하자. 그럼 위에 줄에 나오는 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를 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 같은 방식으로 넣어요. X 세제곱이랑 X 세제곱분의 1을 더하잖아. 그러면 이 합의 값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에 뒤에 빼기 3 X 더하기 X분의 1 또 차에서도 마찬가지 A랑 B 대신에 X랑 X분의 1의 값으로 넣고 A 곱하기 B 자리에는 1을 넣어서 정리하면 마풀 마의 값으로 이렇게 또 정리가 돼요. 얘네들도 외워야 되는 식이에요. 그 다음 식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아까 전개했던 거 A A 제곱, B 제곱, C 제곱 이 차들은 각각 하나씩 생기고 다른 문자랑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전부 2개씩 존재했어요. 이항했었어요. 이항해서 세 번째 식 A의 제곱이랑 B의 제곱이랑 그리고 C의 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의 2배의 AB, BC, C
A가 돼요. 끝이 아니고 네 번째.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이 나와요. 이때 값, 아까 제일 길고 끔찍했던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AB의 마이너스 BC의 마이너스 C의 값 하면 얘가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에 다른 거 다 지워지고 마이너스 ABC만 3번 남았어. 그래서 요거, 잠깐 요 위에 있었네. 저거 2항에서 그대로 써요. 얘가 제일 길어. 얘는 뭐 한번 외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손 아픈 문제. A, B, B, C, C, A 그리고 3배의 A, B, C예요. 마이너스가 2항 된 거예요. 로 끝이 아니고요. 5번이 있어요. 자, 5번째 거. 그 5번째는 또 2가지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 AB 더하기 BC 더하기 C에 있고요. 그리고 A제곱이랑 B의 제곱이랑 C의 제곱 더하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랑 식이 같습니다. 위에 줄 괄호에 들어가 있는 거랑 식이 같아. 자, 제 유도하는 과정은 천천히 봐볼게요. 쟤는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 위에 줄 거 볼게요. 자, 위에 줄에 있는 A제곱, B제곱, C제곱의 값, 그 쭉 더해지고 있는 부분 2분의 1의 값으로 묶어볼게요. 자, 아까 2분의 1을 붙였다면 안쪽에 원래 A제곱이었던 거 뭐라 써야 될까요? 그치. 2A제곱이라 적어야겠지. 2A제곱이라 적을 거고 2B제곱이라 적을 거고 2C제곱이라 적을 거고 그리고 그 뒤에 있던 A, B의 값 2AB가 되고 또 나머지 값들도 전부 2배가 돼요. 지금 요게 있는 요식이에요. 아하. 자, 그 다음에 나는 뭐 할 거냐면 우리가 A제곱 곱하기 2라는 거는 같은 A제곱 값을 더하겠다. 몇 번 더하겠다? 표현이 별로였나? 2 곱하기 A라는 건 A를 더한다. 몇 번? 그래. 그래서 2A제곱 이걸 나는 A제곱 더하기 A제곱이라고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B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C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나열되어 있는 항들 중 A제곱이랑 B제곱이랑 2AB를 묶을게요. 3개 묶으면 뭐가 돼요? 그치? A 더하기 B의 제곱이 돼요. 그리고 다른 3개를 또 묶자. B의 제곱이랑 C의 제곱이랑 2배의 BC를 묶을게요.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이겠고요. 그리고 끝에 남아있는 3개의 항들, 주황색이 왜 이렇게 멀리 가 있지? 요 남아있는 나머지 A제곱, C제곱, ECA 얘네 또한 완전 제곱식 C 더하기 A라 쓸게요. 하고 안쪽 정리되고 밖에 2분의 1 있고요. 만약에 A, B, B, C, CA 쪽이 마이너스였다? 그럼 여기 부호들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해서 얘네들 옆에다가 정리해서 쓰게 되면 2분의 1배의 A 더하기 B의 제곱 그리고 B 더하기 C의 제곱 그리고 또 C 더하기 A의 제곱 밑에 줄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그 C 빼기 A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이쪽 단원들 아니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 이 공식들을 다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 목요일이구나.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공식 암기해 와서 그때 시험 볼게요. 틀린 건 10번씩 쓸 거고. 그럼 문자 좀 한번 해보자. 오고 있나?
자, 이제 뒤에 유형 문제로 갑시다. 여기 들어가 있는 유형들은 라이트 셀에 있는 대표 유형이랑 같은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숙제할 때 참고해서 하면 돼요. 자, 나와 있는 유형 1번에 A당식, B당식이 있는데 걔네를 가지고서 풀으라는 게 2배 A 더하기 B에다가 마이너스 3배 A 마이너스 B 할까? 자, 흔히 여기서 실수하는 거 여기다가 뭐 그냥 바로 대입하고 푸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미리 밑에 식을 정리를 해요. 2A 더하기 B 마이너스 분배해서 마이너스 3A랑 그리고 더하기 B 할까? 하고 동류항들 묶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2배의 B로 잡은 후에 모든 항들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X의 세제곱에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의 더하기 4 B에다가 2배를 한다. 모든 항에다가 2배 부호는 플러스 해서 2배 X의 세제곱에 2배 X의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6 하고 항상 동류항들끼리 묶어서 일반적으로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x 세제곱이 2개 있던 거에서 하나가 빠지니까 1 곱하기 x의 세제곱 되겠고요. 2차항은 하나밖에 없네. 그대로 변화 없이 1차항은 두 군데 있어요. 마이너스 5랑 2가 만나서 마이너스 3x가 되겠고 뒤에는 4 빼기 6의 값 해서 마이너스 2로 끝나요. 밑에 있는 유형 2번도 별 다를 게 없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게 뭐 밑에 있는 식이 더 정리가 안 되네. 그래서 이제 넣자.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그 뒤에 b랑 c의 고백값을 먼저 계산을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계산들은 괄호끼리의 계산을 먼저 선행을 한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연산한다. 뭐 앞엔 더 연산할 게 없기도 하고요. 얘네 분배하게 되면 둘이 만나서 x에 대한 3차 만들어지겠고 2차 누가 만들지? x의 제곱이랑 1이 곱해져서 만들죠. 그래서 플러스 1 x의 제곱 그 다음으로 만들어질 1차 항은 마이너스 2랑 x의 곱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며 끝에 상수항은 곱해서 마이너스 2. 이제 얘랑 그대로 묶어 정리해요. 동류항 해서 4배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차 항들 해서 또 3배 x의 제곱이 되며 1차 항에다가 뭐 연산하면 하나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빼기 2 할까? 걔는 뭐 마이너스 3 하면 끝. 이제 아직 주면 안 되겠구나. 자, 다음 유형 3번. 지금 나와 있는 다항식이 3x의 제곱이랑 2x랑 그리고 플러스 1이고 뒤에가 x의 제곱이랑 2x랑 더하기 3. 여기서 찾으라는 게 x 세제곱의 개수예요. 자, x 세제곱이 어떠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가를 조사할 건데 자, 얘네들 분배할 때 3x 제곱이 앞에서 3x 제곱을 선택했다면 뒤에는 누구랑 만나야 돼요? 그치? 근데 그 x가 2x로 있죠? 그리고 요 앞에서 2x를 선택했다면 뒤에 누구랑 만나야 돼요? 그치? 그 외에 나머지 항들도 있겠죠? 근데 관심 없는 값들이죠. 자, 그래서 얘네 둘만 정리해요. 6x의 세제곱 3차를 만드는 건 얘네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미친 2x 세제곱이요. 얘네들 사이에 더하기로 연결되고 있었을 거고요. 그 x 세제곱의 개수는 뭐라 얘기해야 될까? 그치? 그럼 요거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만약 여기에서 x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만날 때가 없어. 의미가 없네. 그러면 여기도 얘는 의미가 없죠.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들은 미리 지워요. 그래서 x 개수 구할 때는 걔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나머지 다 지워놓고 필요한 부분만 남겨요.
그리고 여기에서 2x랑 3이 만나야 되겠고요. 1이랑 2x가 만나야 되겠고 위에는 6x가 되고 아래는 2x가 되며 더하기로 연결됐겠죠. 부호까지 생각해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면 그 마이너스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개수는 어쩌다 보니 얘도 8 나왔나요? 앞에 불필요한 부분은 지워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하고 밑에 예제 한번 해볼게요. 밑에 나와 있는 예제. 답 나왔어. 혹시 어떻게 풀었어? 4? 아닐 것 같은데?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식에서 x의 세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자, 3차만 만들 건데 걔보다 높은 차수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 계속 보려면 1 더하기 x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3x 세제곱의 제곱에서의 개수를 보면 되고요. 제곱 옆에 하나 더 쓸게요. 이렇게 잡자. 3차 만들려면 앞에서 1의 값을 선택한다. 뒤에서는 3차를 선택한다. 앞에서 1차를 선택한다면 뒤에서는 2차항을 선택해야 되고 앞에서 2차항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뒤에서는 1차항 그리고 앞에서 3차항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뒤에는 상수항 각각에서 만들어지는 항들 3배의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2배의 x의 세제곱 그 다음도 2배의 x의 세제곱 제일 밑에는 3x의 세제곱 얘네들이 전부 뭐 다른 항들도 있어요. 그 플러스로 다 연결이 돼요.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3차는 여기서만 생기고 플러스로 연결된다 했죠. 그대로 더해요. 하면 10x의 세제곱이 되면서 x 세제곱의 개수는 10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한 식의 계산들 유형 4번부터 봅시다. 일단 유형 4번 두 가지로 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그래 뭐 제곱돼 있고 제곱돼 있으니까 아 익숙한 형태로 갈까 해서 완전 제곱식 a제곱 더하기 2배 ab 그리고 2배 아이고 미친 b의 제곱 하고 a제곱에 마이너스 2배 ab랑 또 플러스 b의 제곱 보니까 안쪽에서 뭐 절대값은 싹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부분이 존재해. 그러면 부호 같은 애들끼리 앞에 묶어서 결합시켜 놓고 교환해가지고 그 뒤에도 같은 순서로 교환하고 결합하고 해봤더니 합차가 되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그리고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 ab의 제곱이 되어지며 계산하면 앞에는 a 4제곱 플러스 4
2a의 제곱 b제곱에 플러스 b의 4제곱이 되고 그 뒤에 마이너스 4a 제곱 b제곱이 들어오게 돼요. 해서 다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a 4제곱 빼기 2배 a 제곱 b제곱에 플러스 b의 4제곱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방식으로 봐볼게요. 두 번째로 내가 사용할 부분은 a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은 하나의 지수 형태로 묶을 수가 있다. 쪼갤 수 있었으면 묶을 수도 있겠죠. 마침 둘 다 제곱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a 더하기 b랑 a 마이너스 b의 곱 그거 전체 제곱이라 볼 거고요. 안쪽에 합차 그 a제곱 빼기 b의 제곱 요거의 제곱 완전 제곱식 앞에 거 제곱하고 2배의 2를 곱하고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혹시 좀 빠르게 가고 있나? 적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하고 있지? 괜찮아? 자, 다음 유형 5번도 봅시다. 유형 5번 역시 두 가지로 볼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4개를 한 번에 다 곱하긴 빡세. 그래서 2개씩 묶을 거야. 근데 이웃한 둘도 이렇게 묶어볼까? 일단 이 부분은 합차. x제곱 빼기 y의 제곱이고 그 뒤에 거 아직 공식 외우기 전이라 좀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우리 있던 공식 중에서 몇 번째에 있냐면 이 공식도 내가 칠판에 좀 적어놓을 걸 그랬네. 그 곱셈 공식 제일 밑에 11번에 있어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걔네들을 곱한 건 a 4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에 플러스 b 4제곱인데 그 ab를 x, y로 바꾼 거예요. 그대로 넣어요. 그러면 여기가 x제곱 y의 제곱에 그리고 플러스 y 4제곱이 돼요. 그리고 차수가 너무 높네. 치환하자. 자, 여기에 x제곱을 a로 치환하고 y제곱을 b라 치환할게요. 그럼 위에 있는 식의 형태는 a 빼기 b랑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돼요. 자, 이 또한 우리 아까 했던 공식 중에 있는데 아직 암기하기 전이라 조금 그렇지. 얘는 세제곱 공식이에요. 앞에 거 세제곱 되고 뒤에 거 세제곱 돼요. 해서 둘이 빠져요. 다시 원래 값으로 바꿀게요. 원래 값으로 바꿔서 넣는 걸 환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환원 시킬게요. 세제곱이랑 y제곱에 세제곱 정리하면 x 6제곱과 y의 6제곱이 되어져요. 자, 그리고 지금 요 공식 얘가 요게 돼? 하나 더 있지 않았나? a 더하기 b랑 a제곱 마이너스 ab 그리고 플러스 b제곱을 곱하잖아? 요거는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이렇게 나오는 공식이 있어. 그러면 얘랑 얘를 공식으로 묶을 수 있고 얘네 둘도 공식으로 묶을 수 있겠네. 사이드부터 묶을게요. 2개 계산하면 요거에 의해서 x의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되고요. 안쪽 둘을 계산하면 밑에 거에 의해서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이 돼요. 앞뒤 같고 부호 반대이고 합차 공식 해서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이에요. 그리고 유형 6번 유형 6번은 오늘 복습 문제 풀 때에는 아직 공식 외우기 전이라 좀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야. 공식은 보면서 해요. 단 다음 시간은 외워서 와야 되고. 자, 지금 위에 거를 정리하는데 이걸 일일이 다 전개해도 답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너무 귀찮고 번거로워. 그래서 봤더니 그래도 얘네들 비슷한 건 있네? 비슷한 게 있어? 그럼 치환하자. x제곱 더하기 3x의 값을 t라고 치환할게요.
자, 얘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위에 있던 식들, 위에는 식이 t 더하기 1이랑 t-3의 곱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할 수 있고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t의 값,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3이 되어지겠고, 다시 원래 걸로 바꿔 해서 t 자리에 x제곱 더하기 3x로 바꿔서 넣어. 그 뒤에는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x라 빼기 3이 되고요. 이제 전개를 해요. 앞에 거는 완전 제곱식, 앞에 거 제곱해서 x의 4제곱, 그 다음에 2배의 2의 곱의 값 해석해서 나오게 되는 건 6배의 x 세제곱의 값, 뒤에 거 제곱하면 9x의 제곱, 얘는 그냥 단순하게 마이너스 1을 분배해서 마이너스 2배의 x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6배의 x의 값 하고 빼기 3. 이제 또 얘를 동류항들 묶어가면서 문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볼 거고요. 그러면 7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그리고 마지막이 마이너스 3. 그럼 옆에 예제 한번 해볼게요. 요 예제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거 4개 한 번에 다 전개하기엔 지나치게 길어요. 그래서 두 개씩 묶어서 정리를 하는데 얘네들을 최대한 유사성을 가지는 상황이 가능하게 유사성을 가지도록 묶어봐요. 그러니까 2개씩 묶고 전개했을 때 그 나오는 결과들끼리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게. 그러면 어떻게 묶어야 될까? 그리고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4번? 2개씩 묶었죠? 어떤 둘씩 묶었어요? 어떤 2개씩 묶었어? 끝에 거랑 이렇게 사이드랑 이렇게 안쪽을 묶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너가 묶었을 이유가 이웃한 2개를 그냥 묶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 또 얘네를 묶게 되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2개 유사성이 없죠. x제곱 말고는요. 그래서 이거 아니네? 해서 다르게 묶어. 사이드를 묶어. 하게 되면 얘네들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안쪽 둘을 묶어. 그럼 그때 나오게 되는 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묶어놓고 보니까 중복이 되죠. 겹치는 부분 x 제곱 마이너스 x 해서 그 부분을 이제 t의 값으로 치환한다 하면 위에 있는 식 얘는 t-6이랑 그 다음에 t-2의 곱이고 해서 전개를 한다. t의 제곱에 8배의 t의 더하기 12가 되고 하고 앞에 있는 거 그냥 바로 전개할게요. 바로 완전 제곱하게 되면 4제곱에 마이너스 3배의 x의 세제곱에 x의 제곱에 또 얘 8배에서 뺀다. 마이너스 8x의 제곱에 플러스 8x 하고 더하기 12의 값. 동류항 묶을 거 뭐 얘네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정리해버립시다. 마이너스 7x 제곱. 자, 그리고 얘네들 묶어야 되는 2개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 자, 위에 쪽에서 이렇게 묶을 때 항상 합이 같은 2개씩 묶어서 정리를 해요. 합이 같다. 얘랑 얘를 더해보면 2x-1, 얘네 둘을 더해도 2x-1. 이렇게 합이 같은 둘을 묶었을 때 2차항이랑 1차항의 상황이 겹쳐지게 돼요. 하고 이제 뒤에 곱셈 공식 변형식으로 갑시다. 드디어 왼쪽에 적어놓은 부분들을 쓸 일이 생겼네요. 일단 유형 7번 1차 합이 나왔고 2차 합이 나왔어요. 자, 2개가 같이 나오잖아. 일단 무지성으로 곱셈 공식 변형식을 써줘야 돼요.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배 xy. 얘가 3의 제곱이라 구야. 그러면 여기서 x 곱하기 y가 나와요. 이 항에서 정리하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둘이 서로 같아지도록 하는 x 곱하기 y 값은 1의 값.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값 마찬가지로 합과 곱을 이용한 곱셈 공식 변형식 x 더하기 y 세제곱에 3xy의 x 더하기 y값. 내가 저거 어디다 써놨니? 2번에 적혀있는 거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알고 있는 값들 그대로 대입합니다. 얘는 3이라고 문제에서 제시해 줬고요. x 곱하기 y는 1이라는 걸 위에서 우리가 찾아놨고 뒤에는 알고 있던 값 3의 값 27 빼기 9의 값이니까 나오게 되는 결과의 값은 18의 값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형 8번은 나와 있는 건 다항식인데 물어보는 건 유리식이에요. 그럼 위에 있는 다항식을 유리식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자, 얘를 유리식으로 바꾸려면 뭐를 해주면 될까? 아, 유리식이라는 건 분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분자에만 x들이 놓였는데 밑에 거 보니까 분모에 x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럼 뭐 하면 될까? 아, 넘기고. 아, 맞아. 그렇게 해도 돼. 넘겼어. 그 다음에? 그치. 자, 그냥 여기서 바로 나누고 시작할게요. 방금 얘기했던 거 맞아. 맞고. 일단 여기서 바로 나눠서 정리하면 x-5의 값 더하기 x분의 1의 값 얘가 0이다. 하고 2항에서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이 5다. 일단 유리식 하나의 결과를 구해놓고 밑에 거 요거 저쪽 위에다가 적어놨던 변형식이죠. 알고 있는 게 합의 값이니까 해당 부분은 유리식 합의 제곱 빼기 2의 값 하면은 앞에는 25 뒤에는 2 계산하면 결과는 23. 그리고 하는 김에 유형 9까지 바로 1차, 2차 무지성 변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 x, y 더하기 yz 더하기 zx 여기는 25 하고 얘가 지금 둘이 서로 같아지려면 뒤에 빠지는 값이 12여야 되겠고 그러면 얘 전체가 10이라는 거니까 위에 거는 절반에서 6인 거죠. 공식 외우고 나면 되게 스무스하게 풀릴 거예요. 아직 공식 외우기 전이라서 좀 중간중간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유형 11은 사실상 중학교 문제라 풀어봅시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이제 변형식 끝났지? 변하지 뭐. 지워야지. 유형 11은 바로 한번 손 대보시고요. 뒤에 거 문제 적고 있을게요. 자, 유형 9번, 유형 11번이지. 유형 11번에서 일단 가로, 세로 길이가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가로 길이를 A, 세로 길이를 B라 잡는다면 먼저 대각선 길이가 15라 줬으니 피타고라스에 의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25의 값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둘레 길이가 42의 값이다.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가 42라는 얘기니까 a 더하기 b의 값이 21이 되어진다. 구하라는 건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a 곱하기 b의 값. 그러면 알고 있는 2차 합과 1차 합의 값을 이용하여 곱의 값을 계산한다. 당연히 곱셈 공식 변형식 써야 되겠고요. a 더하기 b의 제곱에 2배 a b의 값. 앞에 들어오게 되는 건 400 얼마냐? 41? 441 나오겠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2배 a b의 값, 두 개를 빼서 나오게 되는 값은 100이 아니라 216 해서 넓이인 a b의 값은 절반에서 108로 끝나죠. 다음 유형 10번. 자,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비슷한 거 봤던 거예요. 중학교 때서도 자주 다루던 내용인데 조금 더 심화가 됐다? 조금 응용이 됐지 뭐. 자, 얘네들 보게 되면 앞에 형태랑 뒤에 형태에서 다른 거 추가되는 거 없다? 그냥 차수만 계속 제곱이 돼. 앞에 항이랑 뒤에 항 다른 거 없이 앞에랑 뒤에만 제곱되는 거. 우리가 외운 중학교 때 이미 외웠던 곱셈 공식 중에 뭐 있어? 그치, 합차. 근데 합차가 되긴 모자라지. 뭐가 없어? 마이너스가 없어. 만들어. 근데 이 값의 결과를 해치고 싶진 않아. 다시 뭐해? 지금은 곱한 거니까 나눠. 그치? 3-1 값을 앞에 나눌게. 이왕 하는 거 뒤에 나눌까? 자, 뒤에다 이렇게 하자. 어차피 1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서 얘네 둘을 곱해. 그러면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돼. 얘로 바뀌는 순간 얘랑 만나서 3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이 돼. 로 바뀌면 또 얘랑 연산이 돼. 3의 8제곱 마이너스 2의 8제곱. 이게 지금 곱해지고 있는 값이고 그 뒤에 곱해지는 값은 1의 값이고요. 그래서 위의 식의 결과값 3의 8승 빼기 2의 8승. 그럼 얘는 앞에 뭘 곱해? 얘도 보면 계속 제곱이 되지. 그래서 앞에 뭘 곱해줘야 좋을 것 같아. 그치. 얘도 4-1을 곱해. 없던 거야. 다시 뒤에 나눠. 하고서 이웃한 둘을 계산해. 4의 제곱 마이너스 1. 얘랑 또 만나네. 4의 4제곱 마이너스 1. 또 만난다. 4의 8제곱 마이너스 1. 마지막으로 만나서 4의 16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곱하기로 있는 거고, 그래서 분자에 있는 거고요. 분자가 4의 16제곱 마이너스 1인 거고, 분모가 4 빼기 1의 값, 3의 값인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얘의 밑을 4가 아니라 2라 표현해놨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4라는 게 결국 2의 제곱이죠. 그럼 2의 제곱에 16제곱이니까 2의 몇 제곱으로 정리하면 될까? 그치. 곱하기에서 그거 나누기 3으로 끝. 요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서 출판을 어떻게 쓸까? 자, 우리가 나눗셈을 중학교 때 배우니? 초등학교 때 배우니? 여튼 예전에 배운 수의 나눗셈. 자, 수는 A 나누기 B를 하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들어오는데 이 나머지 R값 제한이 있었죠. 범위 어떻게 돼요? 최소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얼마? 16 나누기 2 몫이 얼마? 나머지는? 나머지 최소값 0이었어요. 그리고 몇 개 더 적어볼까? 15 나누기 2 하면 나머지 얼마? 그리고 14 나누기 2 하면 나머지 다시 얼마? 나머지가 2가 될 수가
없어. 이보다 하나는 작아야 돼.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쪽에는 b보다 작은 수가 돼야 된다. 이게 수의 나눗셈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를 예로 들까? 몫은 7이었겠죠? 15는 2랑 7을 곱하고 더하기 1을 한 거랑 같죠? 그래서 위에 있던 나눗셈을 곱과 합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이 되어집니다. 왼쪽에 예를 하나 더 볼까? 72의 값 5로 나눴어요. 몫이 얼마예요? 그치 14죠. 혹시 헷갈리면 이렇게 할게요. 1에서 5 하고 빼죠. 22, 4 하면 20 해서 2 위에 있는 걸 몫이라 하고 밑에 떨어진 거 5보다 작은 건 더 나누면 음수라서 안 돼요. 해서 2. 자,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볼 거고요.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요 위에서 70이랑 5를 나눴던 것처럼 직접 나눗셈으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높은 거부터 지웠던 것처럼 얘도 적당한 걸 곱해서 높은 차수부터 지울 거예요. x 더하기 2의 값. 여기다가 적당한 걸 곱해서 빼고 얘를 없앨 거야. 그럼 뭘 곱해야 될까? 얘한테. 그렇지, 2x를 곱해야 돼요. 곱해지면 2x의 제곱에 4x 얘에다가 얘를 곱한 거고 그리고 빼요. 그럼 높은 차수가 지워지고 뒤에가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높은 차수를 지울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요. 그럼 뭐 곱해야 돼요? 내가 글씨를 못 썼나? 내가 여기 뭐라 적혀 있어? 그치, 마이너스 5x지. 여기는 1x야. 자, 얘에다가 몇을 곱해야 얘랑 모양이 같아져요? 그래, 마이너스 5를 곱해야 돼요. 하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이 돼요. 하고 빼요. 하면 7이 되죠? 자, 그리고 또 얘를 없애려면 얘한테 뭘 곱해야 돼요? x분의 7을 곱해야 되죠. 근데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배울 건 다항식의 나눗셈이에요. 다항식 범위에서만 나눠야 돼요. x분의 1의 값은 유리식 다항식 범위를 벗어나요. 그래서 더 못 나눠요. 그래서 얘가 몫인 거고요. 밑에는 7의 값이 나머지인 거예요. 실제 성립되는 내용인가 확인해 볼게요. 뭐를 이용해서? 요거 이용해서요. 자,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게 수의 나눗셈이랑 똑같은 결과라고 하면은 얘는 x 더하기 1랑 2x 마이너스 5의 곱에다가 더하기 7을 한 거랑 값이 같아야 돼요. 전개를 해봤더니 2x의 제곱 생기고요. 마이너스 5랑 플러스 4랑 만나서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마이너스 10에다가 더하기 7을 해서 마이너스 3이 돼요. 같다라는 거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연산 유형 12번 그 옆 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 더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3차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눌 거예요. 2차 다항식으로요. 요거를 이렇게 이제 세로줄로 길게 나눌 건데 이걸 길장을 써서 장제법이라고 해요. 길장 나눌체. 그래서 장제법으로 나눌게요. 아니면 직접 나눈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얘를 소거할 거예요. 뭘 곱해요? 아하. 차수를 맞춰서 줄을 세워요. 그게 계산이 이쁘게 떨어져. 자, 그러면 3x의 세제곱에 3x의 제곱에 플러스 3x 그리고 그렇게 차수를 맞추려면 내림차로 적혀 있어야 되겠고 자, 둘을 빼요. 빼면 마이너스 5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이 돼요. 어떻게 없애요? 뭘 곱해서? 그치,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가 돼요. 빼요. 6x 더하기 4. 얘를 없애려면 유리식을 곱해야 되죠. 더 못 나눠요. 그래서 얘가 나머지고요. 보통 Rx라 적고요. 얘가 몫이에요. 얘 또한 x에 대한 식이라 qx라 보통 표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체크할 수 있는 거 어디다 적을까? 뭘로 할까? px? ax? 아니, 그냥 ax랑 bx랑 하자. 자, 어떤 다항식 ax를 bx라는 식으로 나눠요. 몫이 나오는데
몫이 대부분 다항식이라 qx, x에 대한 식이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나머지 상수일 때도 있지만 식인 경우가 많아서 rx라 적을게요. 자, 여기에 앞에 있는 ax의 차수가 m차였다라고 하고요. 뒤에 나누는 bx가 n차였다라고 할게요. 자, 아까는 1차로 나누던 거예요. 끝에서 멈췄었죠. 왜? 이쪽 상황이 1차보다 낮은 차수 상수여서요. 그러면 여기도 2차로 나눴거든? 중간에 멈춰서 나머지가 생겼어. 왜 멈췄어? 더 낮은 차수거든. 더 낮은 차수부터 못 나눠요. 아하. 그래서 뒤에 있는 나머지 rx는 나누는 식 bx보다 항상 낮은 차수를 갖게 돼요. 한 차수 낮아도 되고 두 차수 나눠도 되고 근데 못해도 한 차수는 낮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선 n-1차 2하가 돼야 돼요. 단 n의 값이 1이면 그때는 뭐 1차보다 낮은 차수는 그냥 상수. 그때는 상수. 근데 0차를 상수로 받아들이면 그것도 그냥 묶어서 같이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요 식이 또 곱과 합의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게 돼. AX는 밑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나누는 식이랑 몫을 곱하고 거기다가 나머지를 더한 거랑 같대. 이렇게 얘기할까? 자, 만약 BX가 2차식이다. 근데 AX는 5차식이었다. 그럼 여기는 나머지 뭐 최대 1차일 거야. 1차 아니면 상수일 거야. 1차 이하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자연스레 뒤에 있는 QX는 몇 차여야 될까? 그치, 3차. QX의 차수는 항상 둘의 차랑 같아지게 돼. 아하. 그래서 옆에 있는 QX의 차수는 m-n 차가 되어져. 확인해보면 2차 1차로 나눴더니 몫이 1차. 그리고 3차를 2차로 나눴더니 몫이 1차. 되겠어요. 아하. 하고 이제 유형 13번 어디다 적을까? 나와 있는 다항식을 A라는 다항식으로 나누겠대요. 그랬더니 몫이 2x 더하기 3이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더하기 5래요. A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으래. A를 찾기 위해서 이 나눗셈을 거슬러 올라가요. 일단 곱과 합의 형태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좌변에는 3차식, 우변에는 A랑 2x 더하기 3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 옆에 더해지고 있는 값 좌변으로 이항할 수 있을 거고요.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 x의 세제곱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7배 x 마이너스 6이 돼요. 이게 a 곱하기 2x 더하기 3이래요. 자, 잠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좌변에 52가 있는데 a 곱하기 4였대요. a는 얼마? 너무 크게 적었나? 13이죠. 어떻게 구해요? 로 그치, 나누는 거죠. 똑같아요. 여기서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다항식을 2x 더하기 3으로 나눕니다. 그때 나오는 몫이 a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생길 거예요. 더해지고 있는 값이 없으니까. 자, 그럼 또 장제법을 써요. 요 식을 2x의 세제곱이랑 x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7x랑 마이너스 6으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6을 2x 더하기 3으로 나눕니다. 얼마 들어가야 돼요?
x제곱 해서 2x의 세제곱이란 3x의 제곱 빼요. 빼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7x의 마이너스 6이 돼요. 자, 없앨 거야. 뭘 곱해요? 그치, 부호까지 맞춰야 돼요. 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그리고 마이너스 3x 하고 빼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자, 마무리로 얼마? 그거 넣으면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나누어 떨어지고 나누기가 끝났고 위에 남은 거 얘가 몫이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다항식 A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하고 뒤에 조금 끔찍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볼게요. 그래서 이번 숙제는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 전체가 숙제예요. 그 라이트쌤 교재 잠깐 좀